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제법 차가워진 11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역 생태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 현장이 열리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한층 가까워지고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습지 관찰부터 창작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요. 생태 보전의 의미를 몸으로 익힌 현장을 이윤서 기자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생태체험 시간!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하는 생태체험 교육이 순천 대흥리 생태체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변 녹지 매수토지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됐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주암호, 동목호 등과 같은 광역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수토지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계관리 기금을 통해 사유지를 매수하고 매수한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철거한 뒤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이 같은 사업의 취지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생태학습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각 학습장의 특색에 맞춰 식물과 저소생물, 어류, 양서류, 육상곤충 관찰은 물론 상수원의 흐름과 수질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물고기 체험, 곤충 체험, 생태계 체험을 했어요. 거기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생태계 체험이에요. 학생들은 조별로 습지 생태를 관찰하고 어류, 양서류를 채집, 분류하고 워크북 정리와 함께 도감 스탬프, 에코백, 손수건 꾸미기, 희망 물고기 만들기 등 창작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또 뭐 할까? 이렇게 조성해놓은 습지에서 사는 생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매수토지를 사들여서 물을 깨끗해야 하는지 의미까지 파악하고 가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이번 생태교육을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교육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정부와 전남도가 참여한 첫 회의에서 피해자 지원과 지역 회복을 위한 주요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경제 활성화부터 의료, 심리 지원까지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대응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록 전남도지사, 박미경 민간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계획과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과 세부 지원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행업계, 지역 상권 지원, 문화관광 사업 등 13건, 총 1,300억 원 규모의 활성화 사업이 논의되었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생활특별지원금, 신체정신질환 의료지원금 등이 의결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피해자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역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협력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추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 농수산물이 유럽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유통기업과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현지 판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자음료와 건나물 등 다양한 제품이 유럽 소비자와 만날 전망인데요. 수출 확대 흐름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 식재료 유통기업과 500만 달러 규모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고흥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베를린 본사를 둔 아시아 식재료 밀키트 유통 전문 기업으로 현지의 한식, 건강식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협약에 따라 유자, 조미김, 건나물, 쌀 등 고흥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현지 기업이 독일 내 유통과 홍보 총괄을 담당해 온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넓힐 계획입니다. 협약 과정에서 유자의 생강을 더한 신제품 개발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독일에서 유자, 생강이 건강음료로 각광받는 흐름을 반영해 시범 출시 후 반응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판로 확대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과 함께 베를린 주요 유통 매장에서 유자 에이드, 유자차 시음 행사를 열었고 현지 소비자들은 신선한 품질과 맛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흥 농수산물이 독일 가정 식탁에 오르는 출발점이라며 유럽 시장까지 확대한 수출 동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전환과 AI 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발전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이후 시범 모델 마련과 AI 수도 구상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대안부터 국비 확보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는데요. 전남의 전략이 연내 정책과 예산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1일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부산 에너지 특화지역 선도모델 제시와 대한민국 AI 수도 전남 방향 설정, 지방재정 확충 대안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전남 전역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활용해 시범 사업을 선도 모델로 구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도민의 날을 선포한 대한민국 AI 수도 전남 선언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국회 중앙 세미나 등에서 확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 확대보다 교부세율 인상이 도단위 지역에 유리하다며 위기지역 가중치 적용 등 제도의 장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 아리백 산단 특별법 등 주요 법률 10여 건의 통과, SOC 예산 1조 원 이상 확보,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등 현안 사업의 국고 증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올해 성과로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및 컨소시엄,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입지 선정 추진 등을 들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분산 에너지 시범 모델과 AI 수도 전략, 교부세율 인상 건의가 연내의 로드맵과 국비 반영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한춘옥 의원을 모시고 난임 지원과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너무 빨리 다가버린 것 같아가지고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우리들의 곁으로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전남 도민들이 앞으로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 또 전남 도의회나 의원님께서 많이 전남 도민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남 도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하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전남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제 고향 순천을 발판 삼아 우리 전남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 도의회 회기에서 전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조례에는 난임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원되었던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난임 지원을 위한 직접 비용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해법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전남의 난임 부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또 무엇인지요?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난임 수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난임 부분들은 여러 차례 시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여성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난임 시술 병원들이 대다수가 우리 지방보다는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 비용 외에도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난임 지원 확대가 단순한 출산율 제고를 넘어 지역의 인구 유지와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지남에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 출생아 중에서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10% 정도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우리 난임 지원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부 차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원하는 전남의 부부들에게 든든한 받침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역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또 개정안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인 학교 급식자 최후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장의 노동 강도나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식수 현황이 편차가 아주 큽니다. 종사자 1명당 평균은 63.5명이지만은 도시 지역 우리 신대라든가 대규모 학교에서는 1인당 100명에서 130여 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리사 1인당 식수인원 조정이나 대체 인력 확충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노동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급식실의 가장 큰 위험은 소수의 인원이 시간에 쫓기면서 가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식수 인원의 조정과 대체 인력의 확충은 우리 급식실의 노동 강도를 낮춤으로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을 낮추는 게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종사자 수를 늘려야 하고 현행 제도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총액 인건비 등의 제도에 묶여 있어서 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별로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급식 종사자를 채용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더 많은 말씀 못 나누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이야기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꼭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남 도민들에게 말씀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저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도농 복합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활력 넘치는 경제 문화적 복지 혜택을 누리고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소멸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 모두가 만족하며 차별 없는 행복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계신 전남도 의회 한춘옥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 9,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2년째 상호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 간 상생협력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좋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전남도 승인을 받아 무술목 일대에 대규모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숙박, 레저, 상생시설을 포함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남이안 관광 거점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올해 4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으며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정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400만 번째 방문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방문한 외국인이었는데요. 순천시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정원도시 도약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순천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며 생활권 도로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좁은 시야와 복잡한 동선이 겹치는 골목길에서는 작은 방심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목길 안전의 첫걸음은 서행과 양보입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보행자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차량 유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전남 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주택가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차량과 50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고 충격 여파로 A씨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며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가 아니고 무면허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건물과 담장, 노상 주차 차량 등으로 시야가 좁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겹치기 쉬워 위험이 큽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가 기본 원칙이며 우측 우선을 지키고 보행자가 보이면 먼저 멈춰 양보해야 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고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통과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안전수칙도 중요합니다. 골목길 교차로를 지날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고 좌우 차량을 확인한 뒤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밝은색 옷이나 반사 소재를 착용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권 도로의 안전은 운전자의 서행, 양보와 보행자의 주의가 함께 지켜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이 안전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병원과 복지시설이 멀어지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새로운 복지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부터 문화서비스까지 복지관이 직접 움직이는 행복버스인데요. 복지가 건물 안에 머무는 시대를 넘어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앱으로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버스가 하루 10번도 오지 않는 마을, 스마트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복지는 모두를 위하지만 여전히 지역과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복지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행정센터를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복지가 먼저 찾아오는 시대가 됐죠. 이런 변화가 바로 지금의 새로운 복지 트렌드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급속한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입니다. 도시를 떠나면 아직도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 하나 없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복지관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찾아가는 복지 행복버스입니다. 전라남도는 행복버스를 운영하며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같은 기본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법률 상담, 임의용 서비스, 심리 상담, 그리고 문화 공연이나 이동 영화관까지 버스 한 대가 작은 복지관이 되는 시스템이죠.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600여 개 마을, 약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시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버스가 오는 날이 병원 가는 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큰데요. 이 흐름은 전남에서 시작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행복드림버스, 경북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까지 각 지역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죠. 이처럼 복지는 더 이상 제도나 건물 안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 중심의 복지가 현장 중심, 사람 중심 복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단발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은 사후 관리 체계 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복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움직이는 관계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제 복지는 건물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현애 작가는 자연의 빛과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해 캠퍼스 위에 담아냅니다. 섬의 고요함과 파도의 결, 꽃 한 송이의 스민 감정까지 자연이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에 진심을 담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흐름을 따르는 작가의 작품은 먹의 깊은 톤과 감정의 결이 어우러져 단순함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자연과 감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김현애 작가의 따뜻한 예술 세계를 만나고 왔습니다. 페인팅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리는 예술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감정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색과 선, 빛의 농도 속에는 작가의 생각과 마음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김현애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자연과 감정의 대화를 이어가는 페인팅 작가입니다. 섬의 고요함, 바다의 빛결, 그리고 꽃 한 송이에 담긴 감정의 떨림까지 작가는 자연이 전해주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네, 작가님 지금 페인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페인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사물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꽃이라든가 아니면 뭐 풀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는 것들한테는 다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근데 그거에서 주는 영향이 저는 정서적으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적 꽃과 풀에게 말을 걸며 자라온 작가는 지금도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런 자연이 감정의 언어가 되어 캔버스 위에 스며듭니다. 작가님이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으실까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누구에게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예뻐 보이기 위해서 좀 약간 그런 거에 조금 치중되다 보니 내가 원하던 작품이 작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 자신한테 스스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가의 그림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생각과 감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에 오히려 비워내는 듯한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 전공이 한국화예요. 그래서 먹이 너무 좋아서, 먹 냄새가 너무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먹 작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 대부분 제 작품을 잘 보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파란색에 뭐 색깔 뭐 이렇게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흑백과 여백이 주는 그런 미를 좀 찾아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먹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작품에는 언제나 먹이 함께합니다. 먹의 향, 먹의 깊은 톤은 자연을 담는 또 하나의 언어이자 감정의 숨결이 됩니다. 그림은 작가에게 삶을 기록하는 일기이자 자연과 자신을 이어주는 대화입니다. 자연과 감정이 교차하는 풍경 속에서 김현애 작가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붓을 듭니다. 섬과 바다, 꽃 한 송이에 담긴 감정을 솔직하게 그려내며 일상 속 자연이 주는 위로와 울림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초겨울 기운이 성큼 다가온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께 잔잔한 웃음과 여유를 선물하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